기시공 시공의 국선도 수기압법의 분류라는 동영상과 그 수기압의 원리, 압의 원리와 수기법의 원리를 동영상을 올리다 보니 옛날 그 영상이어서 그런지 너무 그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말소리도 조금 듣기가 조금 불편하고 해서 새롭게 다시 촬영해서 알아듣기 쉽게 요약해서 좀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선도 원리로 풀어본 수기압법, 그 다음에 수기압법의 분류 해서 1차로 올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수기압과 법의 원리라는 영상을 촬영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선도 원리로 풀어본 수기압법의 원리인데, 이 국선도 원리 이전에 한번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린 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지수화풍 4대 2대 공대 식대를 포함해서 6대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조금 촉박하므로 궁금하신 분은 이 화면을 정리시켜서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대와 의식의 전개 앞에서 글로 설명을 드린 그 6대를 요약해서 제가 한번 임의대로 만들어 본 도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색수 상행식의 의식의 전개지요. 여기 전개인데 이 지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이 4대를 포함한 어떤 이 수화풍, 그 다음 오행이 나오겠죠. 수가 나오고, 그 다음 화가 나오고, 그 다음 목이 나오고, 그 다음 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토가 나옵니다. 이 토는 이 후천수, 자연수 1에서부터 10까지에 나오는 그런 순서로 1이 되겠습니다. 수가. 그 다음 화가 2, 그 다음에 그 목이 됩니다. 풍은. 그런 풍해서 그 다음에 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토가 나오고 이 토에 또 그 5에 5토죠. 5토가 또 1, 2, 3, 4의 붙음으로 인해서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되고 9가 되고 10이 된다 하는 그런 생수와 성수의 그 자연수가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도에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도 낙서 했을 때 하도는 어떤 자연수, 상생의 원리를 얘기하고 낙서는 어떤 그 상극의 원리를 얘기하는 그런 걸로서 어떤 술법, 이 역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어떤 그 후천 세계에서 풀어질 수 있는 술수는 다 이 낙서의 상극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좀 어려우므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선도 원리를 우선 살펴보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의 원리를 좀 살펴봄으로써 국선도 원리가 우리 인체에 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국선도 원리와 수기압법 원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는 우리 여기에 보면은 베타, 알파, 세타, 델타 이렇게 우리의 무의식에 해당이 됩니다. 이 파란 것은 의식이 되겠고요. 표면의식. 이 빨갛고 노란 것은 우리의 전의식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까만 것은 무의식.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그 의식이 전개가 안 되어지는 어떤 분별지가 없는 지, 어떤 땅의 어떤 그런 성향에서 수가 의식의 전개가 되어지는데 먼저 수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는 인체에서는 종족 보존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수상행식이 전개가 되듯이
이 의식, 종족 보존의 욕구는 우리의 그 의식의 전개로는 이렇게 색수상행식의 단계로 봤을 때 존재 사고가 발생하는 이 색이 보이는 어떤 물질의 세계 그런 사고가 유발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는 우리 인체 몸에 있어서는 개체 보존의 욕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목에 해당이 되는데 목은 바람에 해당입니다. 풍.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의 찬 기운, 또 화의 수의 그 젖은 기운, 또 화의 뜨거운 기운, 이 두 가지의 두 성분의 차이에 의해서,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풍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수에는 습이 있고 또 반대로는 마름이 있겠죠. 이 화에는 뜨거움이 있으면 찬 것이 있고 이 습조 또는 열한에 의해서 어떤 차이에 의해서 어떤 풍이 발생을 한다. 이 풍은 우리 인체에 있어서는 불만사고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무유해의 어떤 세계라 그랬죠. 어떤 명예,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성욕, 그 다음에 여기는 재욕. 그래서 재색, 명리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래서 이 지수화풍에 여기에서 지수화풍의 어떤 그 관계에서 이 건조함과 습함, 이거는 수에 해당이 되고요. 수의 습함이죠. 그 반대는 어떤 그 양으로 구분했을 때 건조함이 있겠죠. 그 다음에 불의 성향 따뜻함, 열이겠죠. 그 반대는 차가움이 있겠고, 이 네 가지만 잘 조절을 해준다면, 수화가 잘 조절이 조화롭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다 해결이 된다. 어떤 풍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한 몇 개월 전에 그 신문지상에 그 내부자들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해서 어떤 한 고위 공무원이 국민을 개돼지에 비유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 거기에 비유하면은 좀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 먹고 여기에 종족 보존과 개체 보존, 먹고 즐길 수만 있으면 어떤 그 불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반 백성은 옛날에 그렇게 그 통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먹고 즐길 거리를 많이 마련을 해줬다 하는 그런 얘기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자, 습하다는 거는 이 태음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조하다고 하는 건 양면경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처음에 제욕에 해당이 되는 여기에 존재사고가 발동을 하는 전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중기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 그 국선도에서는 토담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의식주에 관계된 어떤 거 먹고 어떤 그 소화를 잘 시키고 순환을 잘 시키는 먹는 걸 영양을 그래서 이 습과 어떤 이런 걸로서 봤을 때 우리 인체에 흐르는 경락으로는 이 전면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선도에서는 토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생수와 성수를 얘기했는데 이 생수에서 이 성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토, 무토죠. 오토가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비위장의 기능이 그 우리 인체에 있어서는 중이고 이 비위장이 모든 그
그 성수, 수를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목화통음수 성수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숫자 5가 됨으로 인해서 비위의 기능이 즉 육장육부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비위장만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또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복부, 육장육부를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그런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화법을 분류를 한다 그러면 이 중기경락에 해당하는 전면으로 흐르는 태음경, 폐비, 그 다음에 양면경, 대위장의 경락을 다스려주고요. 그 다음에 오장육부로 비위장이 활성화되어져야 오장육부가 활성화되어진다고 하므로 육장육부의 전체 복부를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 붙이기를 중기수기압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국선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에 의해서 국선도를 훼손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용어를 붙이면 그래서 저 혼자만 붙이는 거,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원리는 그렇다 하는 것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곤이라고 하는 해서 경락을 보면은 아까 화에 해당이 되겠죠. 열이라는 얘기죠. 열을 주관하고 그 열에 의해서 또 반대 태양 차가움을 주관하겠죠. 여기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소음인데 수소음 심경 그 다음에 족소음 신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뜨거움 열을 주관합니다. 그 다음에 족태양 방광경과 수태양 소장경 이거는 차가움을 주관을 하죠. 차가운 성분이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과 이 한의 어떤 흐르는 경락들이 후면으로 흐른다는 거죠. 우리 인체 후면으로. 그래서 이거는 건곤에 해당이 된다. 우리의 단법으로는 수화단법이라 해서 그 후면으로 흐르는 경락들을 다스려서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그 의식의 전개에 있어서 가치 사고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건곤에서는 우리의 의념을 골똘하게 모아서 이렇게 기를 단전에 모으고 그 기를 이렇게 척추를 통해서 이렇게 동맥을 통해서 인맥으로 내리는 주천의라고 하는 것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되어지기 위해서는 생리적 척추가 조화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척추를 바르게 정렬할 수 있는 수기법이 후편에 들어가고 이 후면으로 흐르는 경락을 다스려주는 것이 음이다에서 전편에 들어가고 수기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화단법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후면 그것을 건곤 수기암이다라고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원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고름경과 소양경인데 이거는 이 두 수화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조화롭게 된다면 이 부분은 그냥 조절이 되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풍은 보이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압차가 나면은 부조화가 되어지면은 나타나는 어떤 그런 기운이다. 그러므로 무유해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가장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장육부, 간이 가장 깊게 들어가 있고 경락도 가장 깊이 흐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풍입니다. 풍. 그 다음에 소양 상화인데 이건 따뜻한 어떤 그런 햇볕과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육기,
풍안서습조 화, 이 6기에 다 해당이 되죠. 여기에 6가지 성분에 6개죠. 그래서 여기에는 풍과 화, 이게 3화죠. 이거를 다스려 주는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장기도 심포하고 3초는 또 없습니다. 장기가. 그러나 기능은 있죠. 그리고 경락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원기담법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도인도성에 보면 우주적 입장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이 마음을 잘 비워놔야 이렇게 우주적 입장에 이 토의 어떤 분별심이 없는 그런 조건을 맞춰야 기운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신경성 질환, 어떤 마음으로부터 바로 기운이 전달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봐서 이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을 통일시키고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의념적 어떤 시술, 어떤 기공치료 그런 부분으로 후편을 구분을 했고요. 이거는 측면으로 흐릅니다. 경락은 그래서 측면경을 풀어주는 어떤 수기압으로 전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담법에 이어서 수화담법,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라고 명명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외부에서 단전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명문 상화라고 하는 기운인데 그 들어오는 우주적 입장에서 기운을 받아들여 해야 된다는 수련으로 봤을 때 상화담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6과정 수기화법의 어떤 이 전편의 3과정, 그다음 후편의 3과정에서 6과정으로 보는데, 즉 전면경을 풀고 후면경을 풀고 측면경을 풀고 그 다음에 복부를 풀고 척추를 바르게 정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념적 기공적 시술을 하는 그런 그 부분으로 6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방법들은 제가 국선도 수기화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국선도 책에는 별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선도의 원리에 맞게 어떤 정리를 하다 보니 이렇게 6과정으로 구분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과정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저도 고심고심 하다가 도저히 어떻게 정리를 해서 풀 길이 없다 하던 차에 우연히 목욕탕에 가서 때밀이 아저씨, 세신사라고 그러죠. 그분이 이렇게 때를 미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다 보니까 누워서 또는 엎드려서 그다음 옆으로 이게 딱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웃기는 얘기지만 그 모습을 보고 이 전면, 후면, 측면을 우리의 국선도 행공과 또 이 경락의 어떤 배치 또는 성격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하다 보니 이 국선도 원리에 부합한 어떤 그런 수기화법의 원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선도 수기화법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우주의 어떤 삼라만상의 원리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수화풍이라는 그 도표를 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경락이라 하는 것은 전면으로 흐릅니다. 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폐경으로, 그다음 대장경으로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비장경으로, 위경으로, 그 다음 비장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음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지금 팔이 아래로 내려져 있습니다만 만세를 불렀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양은 대장경은 내려가게 되고 양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음은 올라가고 양은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기압법으로 잘 풀어주면 경락이 활성화됨으로써 거기에 해당이 되는 비위폐대장경이 활성화되고, 즉
우리 인체의 중기인 비위장이 활성화되므로 오장육부가 다 활성화된다. 그래서 중기단법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그 원리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면으로 흐릅니다. 중기경락. 그 다음에 건공경락 후면이죠. 이것도 보시면 심장경, 심장, 수소음 신경, 음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소장경, 그 다음 방광경. 방광경이 제일 혈수가 많습니다. 부위도 많고, 그 다음에 신장경, 이렇게 그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기가 흐르는 것이 이렇게 아마 까만 바탕이라 좀 잘 나타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활용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후면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면으로 흐르는 경락들을 잘 다스려 주게 되면은 이 건곤단법에서 일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원기경락은 측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측면경을 풀 수 있는 측면경, 여기에 쭉 보시면 심포와 삼초, 이 심포, 삼초는 없죠. 장기가. 그러나 경락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심포는 안다 하는 것이고 삼초는 모른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원기단법까지 하게 되면은 어떤 그 불만 사고가 다 정리가 되어지므로 그 가치 사고, 존재 사고까지 다 정리가 되어진다고 보고, 이 존재 사고에서 보여지는 어떤 단순하게 어떤 세계 영역까지 들어갔다면 그냥 보고 그렇구나 이런 정도로 구나 하고 그냥 그 의식을 전개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담경입니다. 이렇게 내려오죠. 양이니까. 그 다음에 간경은 위로. 제일 마지막에 간경에서 끝납니다. 폐경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게 원기경락, 측면, 상화단법, 우주적 입장에서 한다는 어떤 풍의 어떤 그런 그 영역. 이렇게 해서 수기화법이 이 중기, 건고, 원기 그 단법이 있듯이 세 가지로 그 전면, 후면, 측면을 풀어봄으로써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기의 후편에 해당하는 복부, 육장육부의 균형을 맞춘다는 복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간적입니다. 간은 여기가 있지만은 이런 욕심을 과하게 내면 간적이 적이 쌓인다는 거죠. 여기는 심적, 그 다음에 여기는 비적, 그 다음에 여기가 폐적이 됩니다. 간의 위치. 해부학적으로는 좀 다르죠. 오른쪽이 이렇게 그득하고 좀 빡빡하고 굳어 있다 그러면 내가 폐에 적이 쌓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이 이렇게 그러면 내가 간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배꼽 밑에 여기가 잘 굳고 음결이 있거나 굳음이 있는 분들, 배꼽 옆에 이런 것은 신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적은 그 중기경락에서 전면경을 풀므로써 육장육부를 다 균형을 이루고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복부를 또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복부수기야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표면 의식에서 어떤 그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연법이 너무 많아지면 어떤 우리의 열등감으로서 잠재의식에 이런 것들이 적으로서 쌓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벼운 것은 취라고 하는 걸로 쌓이게 되지만, 취는 잘 풀립니다. 그러나 이런 적들은 잘 안 풀리죠. 이런 것들이 사지로 관련된 이런 심적, 간적, 비적, 폐적, 신적과 관련된 각 경락으로 사지 몸으로 이렇게 표출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기 경락의 후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곤경락을 풀어줌으로써 그 풀어주는 것이 이제 전편이 되고 후편에는 척추를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척추 교정 내지는 카이로프락틱이라고 하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오장육부가 잘 풀어져 있더라도 이 척추가 바르게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기가 돌질 않겠죠. 이거는 그 인맥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회음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이 여기 입술 상교 여기까지가 인맥이고 여기 아래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인맥이고 여기 등이 동맥이고 이 앞이 인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척추를 바르게 잡아 생리적 척추를 확보하는 것을 후편에 해당이 되죠. 건곤 어떤 경락의 후면경을 잘 풀어준 다음에 이런 척추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것이 후편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화단법이라고 했는데 우주적 입장에서 한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어떤 것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보면 단전으로 상화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어떤 명문군화와 명문상화로 나눠지는데 명문군화라고 하는 것이 이 역할이 그 이전에 이 초라고 하는 것이 심장을 뛰게 하고 폐를 숨쉬게 하는 자율신경의 역할이란 얘기죠. 이 초의 작용이. 그래서 복내작용이다. 심장이 뛰고 폐가 숨쉬어지는 것은 저절로 자연적인 어떤 자율신경에 의해서 뛰는데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상화직인데 명문 단전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심포라고 하는 그 기능은 기관의 질병 방지인데 어떤 그 고장이 나지 않도록 이것이 잘 운행이 되도록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것을 명문상화라고 하는데 대뇌작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표가 위에 게 밑으로 와야 되고 밑에 게 위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기 상중하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들어오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의식적 어떤 의념적 시수를 얘기할 때 어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의 통일, 의념적 시수를 얘기했죠. 이 부분을 마지막 6번째로 원기경락의 측면경을 풀고 어떤 신경성 질환 내지는 어떤 시민성 질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손으로 안 대고 어떤 기공적인 기공치료의 영역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자연적인 어떤 그런 인위적인 것을 날로 줄이고 수련해 가는 데 있어서는 자연적인 것을 살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관념의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중기의 영역, 12경락의 어떤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염은 12경락이 육장육부가 균형이 잘 맞춰졌으면 어떤 생각을 정리를 해서 응축을 해서 하나로, 생각이 너무 많으면 마음으로 잠재의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감각과 사고 판단을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면 뚫고 들어갈 수가 이 표면의식에 어떤 의식이 걸리니까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생각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하나로만 모읍니다. 국리를 통해서. 그러면 이 잠재의식 속으로 관법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법, 건곤단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화단법, 수화화의 기운을 모아서 응축을 해서 어떤 길을 돌린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것이 이 관이라고 하는 영역은 어떤 잠재의식, 무의식, 직관과 감정, 인식의 영역인데
일로 들어간다는 거죠. 즉 이거는 생각이고 이거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리정돈, 국리를 통해서 정리정돈이 되어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음에 잠재의식에 어떤 의식이 들어가면 이 잠재의식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잠재의식이 활성화될 때가 수면 중에 제일 활성화되죠. 지 마음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죠. 어떤 의식이 없으니까 도덕과 어떤 그 윤리와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무의식은.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끈으로 이렇게 줄기로 입력을 하면 여기에 입력된 그 최소한의 끈이 다시 표출이 된다는 거죠. 어떤 현실적인 어떤 상태로. 이것이 정기신 통일이다 하는 얘기도 됩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중기, 의심을 통해서 육장육부의 균형을 잘 맞춰주고, 어떤 이거는 정신을 집중을 해서 표면의식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연법에 의해서, 관법에 의해서, 잠재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 잠재의식의 영향은 바로 신체적으로 변화로 나타나고, 또 현실적인 어떤 사고적인 어떤 그런 걸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하는 걸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기화법의 6과정이 바로 이 한 대목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표면의식, 여기에는 잠재의식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의념적 시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모든 오감으로서 정보를 이 의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의식이 어떤 정리정돈, 국리가 되어져서 정리정돈이 되어지면 이 잠재의식으로 표면의식을 통과해서 잠재의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이 잠재의식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잠재의식의 변화가 신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은 우리의 신체와 별 상관이 없고 이 잠재의식과 신체와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표면의식을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서 날카롭게 어떤 하나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마음의 영역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이 자극이 표면의식으로 다시 신체로 나온다. 생리적인 변화로. 이런 얘기가 이제 정기신 통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공치료다 했을 때 눈으로 보이게 또 이 귀로 들리게 소리, 모션, 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 저 사람은 대단한 분이야. 이런 인식이 들도록 이렇게 할수록 이렇게 더 잠재의식에 영향을 잘 미치겠죠. 그런 치료 방법도 상당한 어떤 시민성 질환이 많은 현대사회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기화법이 정리가 6과정으로 제 임의대로 좀 붙인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기, 근본, 원기, 전